티백산맥의 크고 작은 지맥에 둘러싸여 있는 중산간 지역인 강원도 홍천.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의 고장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화이면서 홍천군의 식물 마크이기도 한 무궁화는 기독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 사람에 의해 이곳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지요. 신앙을 가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민족의식과 복음의 꽃을 피웠던 남궁옥 선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강원도하고 홍천인데요. 사실 홍천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닌데 이곳까지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우리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이 꼴짜기에도요? 네, 이런 그럼요. 서초산중에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흔적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찾아가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또 한국 민족사에서 네. 큰 족적을 남기신 남궁옥 선생. 남궁옥 선생님. 남궁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분의 행적이 여기서 마지막 행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남궁옥 선생이 몽옥으로 낙향한 이후 기독교 지도자로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국 예배당. 그가 지나간 걸음걸음에는 은혜의 향기와 함께 민족의 꽃, 무궁화가 함께 피어올랐는데요. 남궁옥 선생님 하면 저는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은 찬송가 그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렇죠. 네. 그분을 지금 우리 그 한국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분입니다. 남궁옥 선생이 작사한 곡이죠. 그 곡이. 아, 여기 보니까는 모곡 예배당. 네, 이게 이 남궁옥 선생이 여기 내려오시는 것이 1918년 12월에 내려오셔요. 3.1운동 한 전이네요. 바로 전에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털을 여기다 잡고, 요 털을 이제 지금 기념관 있는 터, 그다음에 지금 예배당이 이제 이게 사실은 복원한 예배당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복원한 상태 예배당인데, 요 예배당하고 이제 학교. 당시에는 모곡학교라고 했어요. 모곡학교요? 모곡. 여기 동네가 지명이 모곡리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보리울이라고도 했는데. 이름이 예쁜데요? 네, 보리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모곡리인데, 여기에 터를 잡으시고 이제 예배당하고 학교를 세웠죠. 오자마자. 그러니까 1918년에 12월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내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학교를 아예 1922년에 정식으로 학교를 여기다가 인가를 받아서 출범을 시키죠.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역관학교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통역관?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학교를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세운 통역학교에서 통역관 양성을 해서 네. 통역을 하는 분들은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1884년에 졸업을 하셔서 요즘 말로 하면 내무부에 해당되는 부서에 들어가서 당시에는 내무아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사로 처음 이제 그 소위 관리직을 공직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님하고 소위 가깝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그 관직을 맡아서 지방의 군수로 좀 내려가시게 되죠. 경험을 쌓으셨네요. 그런데 가서 관직을 이분이 오래 못해요. 왜냐면 이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내려갈 때마다 아무튼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아무튼 안 좋게 넘어가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불과 몇 달 있다가 사임을 하고 올라와요. 왜냐면 거기서 지방 관리를 해봐야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칠곡 군수로 내려갔다가도 그냥 몇 달 만에 올라오시고, 양양 군수로 내려갔다가도 몇 달 만에 올라오신다고 올라와서 사직을 하고 올라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거를 이제 찾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독립협회. 1896년에 예. 독립협회를 결성할 때 이분이 총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신 거예요? 관직에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올라와서 이분은 그 독립협회를 만들 때 총무직을 맡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분 속에는 그 조선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또 의문이 있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협회를 만들 때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되죠. 중심적인 인물이 됐는데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런저런 역할을 다 못하시게 될 때 이분이 모든 걸 다 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한일 병탄이에요. 1910년. 한일 병탄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고 한두 달 만에 결국은 이분이 배화학교 선생님으로 가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배화학교 선생님을 2세 교육 외에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배화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거기서 18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꽤 오래 8년을. 오래 했네요. 8년을 동안을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1918년에 결국은 거기서 그냥 선생님만 하고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아무튼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데 결국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안 만들어지고 또 결국은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쪼여오니까 다 던지고 일로 들어오신 거야, 산속으로. 근데 여기 들어와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가르치는 거니까 이 산속의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근데 이분이 바로 배화학교 선생님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종교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분도 결국 남감리교회에서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 홍천이 남감리교회 선교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쪽 영서 지역이니까 선교 지역이 되고 이분 역시 남감리교회 출석을 하면서 배화학교도 역시 남감리교회가 세운 교회고 학교고 이제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근데 어떻게 이 산골까지 오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주변에 집이 없잖아요. 진짜 정말 골짜기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아이들이 겨우 모이는 곳인데 정말 여기는 외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이 하신 것이 그 유명한 무궁화 보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결국은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무궁화 보급을 통해서 민족 저항의식을 심은 거예요. 앞장서서 이 소위 힘으로 하는 건 이제 제한당하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전국에 무궁화 보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를 통해서 국민의식, 정서, 그다음에 저항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분모를 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것이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의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굉장히 문학적인데요. 그 아이템을 꽃으로 한 거예요. 무궁화라는 꽃을 한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게 저희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꽃은 없지만은 그렇죠. 저게 무궁화 전체 무궁화 여기 조성을 그렇게 했죠. 남궁옥 선생이 전국 학교와 교회 등에 보급한 무궁화 묘목만 30만 주 이상. 뿐만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와 노랫말도 만들어 전파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무궁화처럼 강인함과 기계, 끈기를 전혀한다는 민족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그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일본 순사들도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냥 하나보다 예쁜 꽃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통해서 무언의 저항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라는 꽃의 의미는 남궁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어떤 저항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개척자는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산골에서부터요? 이 산골에서. 서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꽃을 피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무궁화를 주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시, 문학,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화가 됐고, 네. 그 국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통된 의식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분이 이걸 의도하셨겠지만 쉽진 않았을 것 같고.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내려와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소위 십자당이라고 하는 저항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도 십자당. 십자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결국 그 그룹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고 결국 여기 와서도 그분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또 체포가 돼서 한 8개월 옥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 남궁 선생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순탄치 않았고 결국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여기 오셔서 그러한 생애를 사셨죠. 여차저 차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기서도 사실 무궁화를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뭐 곧바로 와 무궁화 저희가 막 이게 우리나라 저항입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길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100년을 내다보고 여기 지금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일 병탄이 되었을 때 결국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배화학교 선생님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단순히 지금 나 뭐 일거리 떨어졌으니까 새 일 찾아서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조선이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교육이다. 세대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찾는 작업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육 개척을 하고 이 홍천 이 모곡리를 근반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은 모곡리에서 아마 그분이 여기 안 왔었으면 모곡리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는 한참 후에 됐을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 진짜 이 산골짜기에 정말 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내려오심으로써 네. 여기에 어쨌든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한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게 됐지만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주민들도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서울에서 신식문물을 갖고 진짜 오신 또 고위 간직을 거쳤던. 그렇죠. 그 당시엔 뭐 큰 어른이죠. 시골에서 보면 큰 어른인데 그리고 뭐 어쨌든 군수직을 여러 군데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시에 군수 그러면 어쨌든 뭐 지방 최고 사령관인데 그런 관직을 가졌던 분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가르친다 그러면 너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안에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한번 가볼까 봐요. 본인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가 걸어왔던 신앙인과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 사대를 들여 예배당과 모국학교를 짓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육과 전도에 매진했던 그는 그렇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믿음과 희망을 조금씩 꽃피웠습니다. 남궁 선생님이 그런 노래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의식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려면 노래가 제일 이제 뭐랄까 공유하기 쉽고 예. 또 보급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글씨를 할 수 없으니까 구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노래를 많이 하죠. 사실 그것도 생각나요. 저희 동학농민 운동할 때 옥두장군 했던 그걸 이제 뭐 새야 뭐 파랑새야 네. 그걸 불러서도 이제 그렇게 은유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여기도 보니까 저희가 강경 성결교회에서 봤던 천막 있고 여기도 그러면 그 당시는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예배당을 드렸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이제 사실은 보통은
세로로 이렇게 예배당 그렇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가로로 될 거예요. 아, 그래야지만은 남자들 간접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보통은 이쪽에 이제 그 사회과 말씀 설교하실 때면 쭉 뒤로 앉는데. 네, 길게 앉는데. 근데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로 됐죠. 아주 이것도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게요, 진짜. 다른 예배당에 비하면 어쨌든 보통 길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했는데 여기는 가로로 해서. 그러게요. 여기 딱 여기서 서가지고 산절만도 금속.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찬송가에서는 아주 이분의 참 귀한 고백과 의식이 담겨져 있는 찬송. 이게 보통 찬송가 하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찬송가가 많은데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거 삼톨레만도 금성원수 찬송가 부르면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언어와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죠. 멜로디도 괜찮고요. 네. 멜로디도 좀 좋고 그다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사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기밖에.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귀한 건데 사실은 좀 부르려고 그러면 저는 꺼려요. 금수강사는 금수강사를 우리는 다 망가뜨려 놨잖아. 그리고 반도도 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수강사이라고 말하기가 참 죄송해서 너무 망가져서. 은혜의 종소리에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울려 퍼지도록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다해 불렀을 이 찬양.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역사적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당시의 흔적들을 가만히 둘러보다 보니 그 찬양의 감동이 아직도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모국 예배당을 살펴본 후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럼 원래 있던 교회 터 옆에 학교가 있었고 학교 터에다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선생님의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이후에 공립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네.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립이었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공립학교로 나왔고 여기가 빈터로 있었던 것을 이제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찾아오게 됐죠. 근데 기념관 만들어진 것도 그리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지 사명이라고 할지 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분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기서 하신 거죠. 남궁옥 선생의 시대적 사명이 담긴 기념관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1933년에 무궁화 사건으로 여기 이제 십자당 그와 관련해서 무궁화 사건으로 구속돼서 홍천경찰서에 가셨을 때 이제 그분이 조서받은 거예요? 조서받을 때 이제 거기서 표현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연세가 이제 높으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연세가 높으셨는데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단순히 나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연세가 높으면 그만큼 더 위축될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평소에 신념이죠.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념관 안에는 민족 지도자로서 앞장선 남궁옥 선생의 다양한 활동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선생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신념, 그리고 무궁화 사랑을 통해 애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벼슬에 대해서 벼슬을 누리지 못했어요. 벼슬을 할 수 있는 게는 많았는데 능력도 있으셨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여기도 기록이 있잖아요. 독립신문, 처음에 독립협회, 그다음에 독립신문도 창간을 했고, 창간하는 과정 속에 그분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황성신문 사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면에서의 어떤 민족의식을 깨우쳐가는 데 있어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통역관을 양성한 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통역관에 대해서 독립신문이 이제 처음엔 4페이지였는데 4페이지에 맨 뒤편이 영문판이었어요. 맞아요. 그 영문판 한 면만 영문판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분이 편집을 하셨고, 그만한 이제 능력이 있으셨던 거죠. 단순히 그냥 의협심만 있으신 분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재적인 그런 실력도 준비가 안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준비가 안 되면 허공에 외치는 구호밖에 안 되죠. 이런 말들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나는 독립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볼 것이니 독립 후의 일을 준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지. 작은 부채 하나까지도 새겨져 있는 민족 정신. 절개와 끈기로 살아온 그의 삶은 무궁화와 꼭 닮아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변치 않은 선생의 애국 정신은 결국 그의 삶과 함께 우리나라를 무궁화로 수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생 여기서만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어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생애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분의 무덤도 그래서 여기 있어요. 무덤이 여기. 그래서. 이분은 낙향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보통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뭔가 키우게 되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을 한다거나 하셨을 텐데 여기가 마지막이셨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 근처에 그 남궁화 선생님의 묘지와 기념비가 있겠네요. 그럼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서 남궁화 선생 기념관에서 차로 약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묘역. 1977년 조성되어 강원도 기념물 제77호로 지정된 이곳은 모공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만큼 높은 위치에 달해 있었는데요. 여기가 남궁화 선생님 묘지. 네. 굉장히 잘 해놓고 딱 이 지역을 진짜 제일 사랑했던 만큼 이 지역을 진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끔 잘 해놓으셨네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개인의 묘역으로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그래요? 참 초라하게 있었어요. 네. 초라하게 있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분은 이제 군장 추서를 하면서 마침 이분의 손자가 어떤 영향을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그때 알게 되면서 이런 분을 이렇게 너무 소외된 모습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 모아져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걸 성역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묘원이 만들어졌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기독교 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지만 또 찾아오는 분들이 네. 한 번 더 그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또 되새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자리에 좋은 터를 만들어줬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비록 당신이 만들던 학교였지만 지금은 공립학교로 이제 개편이 돼서 예. 바로 이제 그 학교가 바로 묘원 앞에 이제 옮겨와서 이제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만든 학교를 늘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이제 묘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무궁화에 대해서 또 남궁화 선생님의 그 사역과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그 마음을 좀 더 품고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 묘원 자체가 이제 학교도 학교지만 이제 지금 기념관으로 있는 교회도 이제 그대로 보이는 그러네요. 그런 한눈에 보이는 곳이네요. 그런 위치에 있죠.
워낙 이제 산골이다 보니 네.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일부러 뭐 고속도로에서도 한참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홍천 지역에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낭모 선생과 관련한 역사는 우리 꼭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한 나라의 민족 지도자로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남궁옥 선생. 그의 정신이 녹아있는 홍천에서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